요약집에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나갔던 요약집 13쪽 정도 펼쳐 놓으시면 되죠. 여러분 13쪽 13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1쪽 보시면 되겠네요. 11쪽 가점주죠.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은 여러분 다음은 취득세에 있어서 그죠? 취득세에서 과점주주 이 간주 취득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죠? 자, 여러분 여기에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별표 2개 정도 표시하시고요. 특히 요 문제 8번은 과점주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겠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이에 관한 설명이다. 뭐 여러분 틀린 거 물어봤죠? 틀린 거 물어봤죠. 역시 취득세 납세 문제에서 여러분 개별 문제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얘는 계산 문제까지 출제 가능하다. 뭐까지 여러분? 계산 문제까지 출제 가능하다라는 거 체킹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일단 1번 볼까요? 뭐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들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금액이 당의 법인으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번은 뭐로 말하죠, 여러분?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의죠. 예. 그럼 1번은 맞는 지문이냐 판단하셔야 되죠. 자, 맞았다 틀렸다 결론부터 냅시다. 맞았어 틀렸어? 맞았다 틀렸다. 틀렸죠. 왜 틀렸냐면 100분의 50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상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초과죠, 초과. 그래서 이름 갖고 틀리면 정말 피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걸 틀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말장난에 넘어가면 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100분의 50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50을 봐야죠, 여러분. 초과해야 되죠, 초과. 그럼 100분의 50이 되면은 가부동수가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50대 50이 될 수 있다는 말. 그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0분의 50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할 때 초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100분의 50 초과하는 주주는 그 비상장법인에 누구를 말한다 했죠, 여러분? 최대 주주.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 50%를 초과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과점주는 비상장법인에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최대 법인, 최대 주주를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비상장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체킹해 두죠. 뭐죠? 사실상 지배하는 자죠.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래서 과점주주의 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란 정의는 여러분 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50을 뭐 하는 사람을 말하고 여러분 초과하는 주주를 말하고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초과했으니까 제일 지분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슨 주주고 여러분? 최대 주주죠. 그러니까 그 비상장법인을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야?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결국 지금 이 법인이 뭘 취득했죠, 여러분? 부동산 등을 취득했죠. 취득세 과세 대상을 지금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취득한 거죠. 그래서 그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서 이미 뭘 냈어요, 여러분? 취득세를 냈어, 안 냈어? 냈죠.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냈단 말이야. 이미 취득세 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누가 있다면 과점주주가 있다면 이 과점주주가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요 부동산 등을 누가 과점주주가 또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거라서 과점주주 너 뭐 내라는 얘기 여러분? 취득세 한 번 더 내 그랬죠. 그래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꼭 체크해 두세요.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야. 이중과세. 이미 누가 냈는데? 법인이 냈단 말이야. 법인이 이 부동산 취득에서 취득세를 냈는데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누가 있다면 과점주주가 있다면 그 과점주주는 이 부동산을 뭐 한 거로 봐서 취득한 거로서 과점주주 너 뭐네? 몰래 취득세 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과점주주는 뭘 취득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을 취득한가? 자, 다시 한번 과점주주가 취득한 거는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뭘 취득했는데 주식을 취득했단 말이야. 근데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이 몇 프로를 초과하면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 한 번 더 뭐 내라? 취득세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1번에서 제일 중요한 과점주주의 50% 뭐 하는 거 여러분? 초과하는 주주를 뭐라 한다? 과점주주다 한다. 체킹해 두시고요. 조금 더 들어갈게요. 여기서 상장법인을 제외한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이니까 뭐를 말하죠, 여러분? 비상장법인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체킹해 두십시다. 여기까지 시험에서
답으로 요구를 하진 않았는데 일단은 요 과점주주는 누구한테만 적용한다는 거, 비상장법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상장법인에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거 여러분. 대전제 조건 누구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비상장법인이죠. 그다음에 50% 초과했느냐 지분을 따질 때는 주주 1인과 그와 누구의 여러분 특수관계를 포함해서 따집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자 그런 거죠. 부부가 예를 들어서 뭐 부부 가불이 40% 20% 갖고 있다 합시다. 그럼 뭐 여기 50% 초과는 주주는 있어 없어? 없죠. 없지만 과점 주주 여부를 따질 때는 누구까지 포함한다 여러분?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서 따지라는 얘기야. 그럼 부부는 무슨 지간이야? 왼수지간이야? 예, 그래요. 특수관계인이죠. 예, 왼수지간 맞아. 예, 그래서 우리 부부나 직계준비서 기타 친인척 등 누가 나타나면 특수관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합해서 따지라는 얘기죠. 합해서. 그럼 합하니까 지분이 몇 프로 돼 여러분? 60%. 그럼 과점 주주야 아니야? 과점 주주. 그래서 갑과 을은 과점 주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들은 한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 이상. 그러면 이들은 항상 두 명 이상이 납세 의무자가 되면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1번이 틀린 말로서 본문의 정답이죠. 어쩌거나 확인해 두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100분의 50을 뭐 한 사람이다, 여러분? 초과한자, 요거 체킹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갈까요? 법인에, 여기서 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한다고요? 비상장 법인을 말한댔죠? 여기 잠깐 들읍시다. 여기서 상장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법인. 즉 여러분 코스피, 코스닥, 코스닥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 바로 코스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법인을 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거 당연히 비상장 법인으로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요. 두 번째, 비상장 법인을 뭐 했대, 여러분? 여기 잘 보셨죠?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 주식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여러분? 지분.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자, 상법상에서는 5가지가 있어.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주식회사의 자본을 뭐라 그러냐면 주식으로 했죠. 주식회사의 자본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주식. 그리고 상법상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자본을 나타내는 걸 뭐란다, 여러분? 지분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여러분은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뭐가 되면 여러분 과점주주가 된 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언제 과세하지 않는다고요? 요거 법인 설립 시 체킹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은 법인을 뭐 한 다음에 설립한 후에 법인은 요거 한 글자.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 여기 다시 정리하면 자 비상장 법인을 설립했을 때 설립 시 과점 주주가 되었다. 그럼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겠다는 얘기야.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과점 주주가 됐다더라도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과세는 언제 한다? 법인을 뭐 한다며? 설립한 후에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이때부터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몇 글자나 틀려? 한 글자, 여러분, 한 글자. 많은 글자, 안 글자, 많은 글자 고치지 않을 줄지어는 딱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는 습관 들으셔야 돼요. 법인 과점, 법인 설립이란 말이 나오면 설립시인지 훈지 확인하셔갖고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때 뭐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 주주가 됐더라도 그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리고 법인을 보완한 후에 설립한 후에 50% 뭐 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과세한다. 감 잡으셔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묶으세요. 3, 4, 5번 묶으세요. 3, 4, 5번. 이때 최대 주주는 이 과점주는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부분만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일부분만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자, 쳤죠. 한번 보죠. 3번.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쳐. 뭐로? 최초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최초로.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다. 그러면 그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 주주가 소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자 동그라미 뭐야 여러분? 모두 뭐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거로 봐서 취득세 부과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연결시켜야 돼요. 최초는 뭐야 여러분? 모두 요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게 과세 지분이죠. 예, 그래서 요약집에도 여러분 나왔죠. 11쪽에 11쪽에 나와 있죠. 요약집 펼쳐놔. 어차피 기억도 안 나는데 보고 있어야지. 마치 기억나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마.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그날 과점 주주가 된 날 뭐다 여러분? 모두죠, 모두. 자, 4번, 5번 뭐죠? 자, 4번은 여러분 여기 이미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미 요게 포인트야. 과점 주주인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는 자 어떻게 했다?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지분이 어떻게 되면 증가됐다. 그러면 여기 잘 봐야 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 증가됐을 때만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는 과거를 물어야 돼. 과거를 물어서 과거의 최고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됐을 때 뭐 그 증가된 지분 요게 바로 과세 지분이죠. 그래서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는 그 전에 과점 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율을 뭐 했을 때만 초과했을 때 그 초과된 증가분만 과세한다. 놓치면 안 되죠. 5번 과점 주주였던 자가 과점 주주였대 그러던 자가 주식의 양도를 인하여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그래서 주주라는 것은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돼, 안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주가 즉 한 주 이상은 갖고 있지만 50% 이하라는 얘기죠. 그러다 해당 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여기 나왔대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 뭐야 여러분?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죠. 자 4번은 뭐였어요 여러분? 이미. 5번은 다시. 아까 3번은 최초. 요거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과점 주주가 됐다. 그 경우에는 그 이전 과점 주주, 그 전 과점 주주 당시 지분 비율보다 뭐 했을 때 한해서 증가됐을 때 한해서만 그 어떤 거 증가분만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과세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3번, 4번, 5번 묶었어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은 뭐를 말하는 거야? 과세 지분율을 말하는 거야. 과세 지분율. 과세 지분율인데 세 가지로 구분했죠. 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다음에 이미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 과점 주주였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그래서 세 가지죠. 이때 여러분 딱 어렵게 생각하지 마.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만 뭐고 여러분? 전부 모두죠 여러분. 나머지는 이미나 다시는 그 전 과거를 물어. 과거의 최고 지분 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됐을 때 그 증가된 부분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싱글 시절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나도 그죠? 예. 여러분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 그보다 이제 더 넘어서야 돼. 이제 우리 시험에 합격하면 똑같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세 지분율 물어보면 최초만 전부고 나머지 임의와 다시는 물어서 과거를 물어서 과거에 뭐 최고 지분율보다 뭐 했을 때만 증가됐을 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게 바로 여러분 문제 5번에 관련된 내용이죠. 문제 8번이죠? 예, 8번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거기 여러분 박스에 해설해 보시면 박스 설명해 놨죠?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지분 나와 있죠? 요거는 꼭 깨차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9번은 여러분 뭐 잠깐 볼까요? 29회 문제인데. 자, 지방세법상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걸 물어봤죠. 밑줄 아닌 것을 물어봤죠. 몇 개인가? 단 주식 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 9의 제1항에 따른 밑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요걸 우리 코스피라고 그러는 거고 이거를 제외한 법인이며 지방세 특례자법상 고려는 하지 마라. 특례는 고려하지 말랍니다. 몇 회 때 문제 여러분? 29회네요. 바로 2018년도 아니 지금 몇 년이야? 그렇죠. 2018년이죠. 29회면. 자 그러면 기업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얘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아니 문제 지문의 조건 충족한가 안 한가? 이게 어려워 여러분은. 잘 파괴해놓고 지금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가? 과세대 아닌 거리가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해당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뭔 소리냐? 그럼 이제 돌아버리는 거. 아닌 걸 물어봤잖아. 인 걸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니은 과점 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자 밑줄 뭐 최초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때 과세 지분은 뭐였어요 여러분? 모두죠. 디귿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 여기 동그라미 이미 나왔잖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미 과점 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 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어떻게 했대 여러분? 증가됐대. 그럼 과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반드시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것은 과거의 지분율보다 뭐 했어야 돼? 반드시 증가됐어야 돼. 증가되지 못하면 과세하는 거 아니야? 예. 리얼 과점 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 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해당 변동이 없대. 자, 이걸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이거 했었죠. 부부 누가 갑을이 몇 프로? 40%, 20% 갖고 있다 봅시다. 그럼 이들 과점 주주다 아니다? 과점 주주다 그랬죠? 왜 누구니까? 특수관계니까. 그때는 어떡하라? 합쳐서 따지란 얘기죠. 그럼 합쳤으니까 몇 프로니까? 60%. 그래서 갑을은 과점 주주야 아니야? 이죠. 과점 주주죠. 근데 지금 요 지문은 뭐를 말하냐면 요들 간의 지분이 변동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5%가 이동이 됐어.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갑으로부터 을한테 지분율이 5% 넘어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의 지분율은 몇 프로고? 35%고 을은 몇 프로가 된가? 25%. 자, 을이 5% 추가 취득했죠? 추가 취득했잖아. 그럼 과세를 하냐 안 하냐 그 얘기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 전체 지분 특수관계 지분율의 변동이 없죠. 그럼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 얘기야. 그래서 바로 리을은 이 과점 주주 집단 내부에서 변동은 일어났지만 총 주식의 변동은 없을 때 이건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거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리을도 체크했죠. 근데 요 문제는 출제자가 여러분한테 배려를 한 건지 아니면 약간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잘못된 문제야. 왜냐하면 과세가 되는 경우를 물어봐도 2개. 과세를 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물어봐도 2개가 돼.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쨌거나 아닌 걸 물었는데 인 걸로 해도 답은 똑같아지죠. 그럼 이건 구분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출제자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테고 아마 수험생들이 우리 공인중개사니까 그걸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 그 세법 교수들만의 그 잔잔한 그 여러분에 대한 매너 그런 게 보여. 민법에서 물어봤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분명히 틀리게 만듭니다. 이스크. 그래서 세법은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랑 별도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그냥 공인중개사로서 홀딩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아예 이 문제 나오지 말았어야 돼 사실은. 왜죠? 이건 지금 9번은 여러분 뭘 취득한 거야? 주식이죠. 주식. 우리 공인중개사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자꾸 범위가 어떻게 돼? 넓어지고 있어. 예전에 이런 문제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전혀 안 나왔어요. 근데 자꾸 나오네요. 자, 어쨌거나 문제는 넓어지고요. 좋습니다. 10번 보죠, 한번. 자, 10번. 다음은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이것도 사실 제가 예전에 문제를 예상해서 만들었는데 그대로 그 해에 나왔어요. 자,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이미 과거 기출문제와 유사합니다. 옳은 거. 별표 2개 이것도. 역시 뭐 얼마든지 여러분한테 가볍게 물어볼 수 있죠. 요거는 과세 지분율을 물어보는 건데. 자, 보죠. 옳은 거 물어봤죠?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옳은 거. 자, 과세되는 경우 찾아봐라는 얘기죠. 자, 1번. 법인을 설립했을 때 몇 프로였대, 여러분? 55%. 그럼 과점 주주 아니야? 과점 주주는 맞죠? 근데 법인을 뭐 했을 때니까 설립했을 때 이때는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합니다. 그랬죠. 법인 설립했을 때는 과점 주주가 되었더라도 과세를 안 합니다. 이거죠. 자, 2번. 법인을 설립했을 때 몇 프로, 여러분? 30% 주식을 취득했답니다.
그 몇 프로 여러분? 20% 주식을 추가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죠? 50%죠. 가점 주주회 아니에요? 아니죠. 50% 어떻게 해서 넘어서야 된다고 그랬잖아. 자, 3번. 법인 설립 시 40%였죠. 이 주식을 취득한 주주가 그 후 몇 프로 여러분? 15% 주식 추가 취득했다네요. 지분율 몇 프로죠? 55%죠. 과점 주주인가요? 예. 그것도 법인을 설립한 후에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가? 55% 전체가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볼까요? 법인을 설립한 후에 55% 주식을 갖게 됩니다. 법인 설립 후 55%. 그러면 이미 무슨 상태야? 과점 주주인 상태죠. 주식을 취득한 과점 주주가 그 후 5%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네요. 그러면 지분이 몇 프로 됐죠, 여러분? 60% 된 거죠. 그러면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추가 취득해서 지분이 증가됐으니까 어떡하라? 과거를 물었죠. 과거의 최고 지분은 나왔네요. 이전의 최고 지분은 몇 프로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65%. 최고 지분을 초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비록 주식을 5% 추가 취득했더라도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 과세 안 해요? 과거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지 못했으니까. 자, 5번. 60%죠. 60%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가 20% 주식을 처분했답니다. 그럼 몇 프로의 지분율이? 40%죠. 이제 과점 주주 아니야? 아니죠. 60% 했을 때 과점 주주였죠. 그러다가 40%에서 과점 주주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그 후에 15% 주식을 어떻게 했다면 추가 취득했더랬죠. 그러면 지분율이 몇 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55%죠. 그러면 다시 뭐가 돼서 과점 주주가 된 거죠. 60%에서 40%에서 55%. 반전이었죠? 60% 과점 주주였다가 40%때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추가 취득하면서 50% 초과해서 뭐가 돼서 과점 주주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땐 어떻게 하라? 그 이전 과점 주주 당시 최고 지분은 그 전 과점 주주 당시 최고 지분은 몇 프로였어요, 여러분? 60%를 초과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답은 몇 번, 여러분? 예, 3번이죠. 자,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조건 바꿀게요. 조건 바꿉시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은. 자, 4번 볼까요? 4번. 네, 4번. 여기 1번 보죠. 자, 1번. 법인을 설립했을 때 몇 프로 취득해서 55% 과점 주주죠. 그렇지만 법인을 설립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다가 5% 추가 취득했어요. 법인을 설립 시 몇 프로? 55%. 그리고 설립 후에 몇 프로? 5%. 그럼 지분이 몇 프로가 됐어요, 여러분? 60%였죠. 자, 그러면 이때 과점 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된 거죠. 근데 다만 문제는 얘는 법인을 설립했을 때 과점 주주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때 5% 추가 취득했던 취득세가 과세가 돼야 안 돼?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돼야 돼. 지분이 증가됐으니까. 근데 다만 이때 과세 지분율은 몇 프로냐 그 얘기야. 60%가 돼야 되느냐 5%가 돼야 되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낼게요. 5%만이야. 5%만. 왜냐면 뭐 했을 때는 법인을 설립 시에 과점 주주가 됐더라도 이건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후에도 과세를 하면 안 돼? 과세가 되면 바로 3번하고 똑같아요, 결론이.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야. 과세가 되질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 그 뭐만 추가 취득분만 과세가 되는 거야.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은 60%다.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 이거 똑같아지죠? 3번도 여기 과점 주주 아니었죠? 근데 15% 추가 취득해서 몇 프로였어? 55%였죠? 그러면 이때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거죠? 몇 프로야? 이때는 55%죠. 이거 똑같아져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1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과세를 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법인 설립 후에도 얘는 과세 못하는가? 그 이후에 뭐만? 추가 취득분만 과세하는가? 요게 1번과 3번의 차이점이야. 이해하셨어요? 예,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4번 볼까요? 4번이 몇 프로인 상태죠, 여러분? 55%인 상태에서 5% 아까 취득했을 때는 과세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왜 안 됐어? 이전 최고 지분을 초과를 못했으니까. 근데 조건 바꿀게요. 이때 15% 추가 취득했다 봅시다. 15%.
5%가 아니라 몇 프로? 15% 추가 취득했다 합시다. 그러면 지분율 몇 프로 된가 여러분? 40, 어디야? 요거죠? 55%에서 15% 추가 취득이 몇 프로 여러분? 70%죠. 자, 그러면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 어떻게 돼야 돼? 그전 최고 지분율 몇 프로? 65% 뭐 한 것만, 초과한 것만이죠? 예, 그래서 이때 과세가 되는 지분율 몇 프로예요? 5%만이죠. 5%. 감 잡았어요? 예. 자, 여기 잠깐 볼게요.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이때 15% 추가 취득이 아니라 25% 했다. 25%. 그럼 몇 프로 했다가 60% 했다가 20% 처분했죠? 몇 프로의 지분율? 그래서 다시 몇 프로? 25% 취득했대. 그럼 지분율 몇 프로야? 과점 주주가 되면서 65%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때에 65% 됐으니까 이전 과점 주주 당시 몇 프로? 60%를 초과한 거 몇 프로? 5%만 과세라는 거죠. 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여기 몇 프로 추가 취득했다 그랬죠, 여러분? 15%. 그러면 아까 보세요. 60%에서 몇 프로 처분해서 20% 처분하고 다시 몇 프로 추가 취득해서 15%. 요 상태에서 지분율은 몇 프로 된 거 여러분? 55%죠. 그래서 뭐는 맞지만 다시 과점 주주는 되었지만 과거 최고 지분율 몇 프로? 60% 초과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이때는 과세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또 10% 추가 취득했어. 몇 프로? 10% 추가 취득했대 여러분. 그 지분이 몇 프로 됐죠? 65%가 됐죠. 자, 그럼 이때는 과세가 되는가 안 되는가? 과세되죠. 지분이 증가됐는데 그 전 과점 주주 당시 몇 프로? 최고 지분을 60% 뭐했으니까 초과했으니까 이때는 과세를 해야죠. 몇 프로만 과세하면 돼? 5%만 과세를 하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번 문제 볼까요? 11번이 우리 세법의 전형적인 문제죠. 딱 보는 순간 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판단해야 돼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야. 딱 풀어갖고 딱 보는 순간 아이씨 요거를 1분 30초에서 2분 이내 풀 자신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내가 이걸 알 수는 있는데 2분 3분 더 이상 걸리겠다. 그러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나중에 들어가야 돼. 그럼 이걸 1분 30초에서 2분 3분 내에 풀 수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럼 평소에 자기가 공부를 했을 때 그 과거의 경험적 지식을 동원하는 거죠. 야, 내가 이런 문제 풀면 2, 3분이 걸리더라. 그리고 대부분 틀리더라. 대부분 어떻게 하더라?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준비를 안 해놓으면 힘든 거죠. 그래서 결론 이 문제 왜 냈냐? 출제는 딱 하나야. 출제는 만점 안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문제 안 내도 우리가 다른 거에서 틀려 안 틀려? 야, 이런 문제 안 내도 우리가 틀려주잖아. 그래서 내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벌써 해차부터가 기분 나빠. 해차부터가 아주 영 기분이 안 좋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냥 계산 문제. 아, 세법은 원래 이런 문제가 반이야. 공인의 계산이나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 객관식인데도 40문제에서 반은 다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자료 제시해놓고 그냥 거기는 다 뭐야 그냥 계산해봐 그래. 얼마인데 다 거기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와도 한 문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 문제 정도 판단해. 효율적으로 내가 한 문제를 악착같이 풀어서 맞힐 거냐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버려야죠. 자,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비상장 법인 조건 충족했죠? 이 주주 이 갑이 뭐가 됐대? 과점 주주가 됐다라고 친절하게 써줬네요. 저 같으면 과점 주주가 됐다는 말은 절대 문제 지분이 안 끄집어냈죠. 그리고 네가 뭐를 보고? 지분율을 보고 과점 주주를 판단해보라겠죠. 자, 이때 과세가 되는 취득세의 자, 뭘 물어봤죠, 여러분? 과세 표준을 물어봤죠.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단 이때 비과세나 또는 감면을 고려하라, 고려하지 마라, 고려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18대 문제 수정했습니다. 왜 수정했냐면 여러분 여기서 요게 추가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일단 물어본 게 뭘 물어봤죠, 여러분?
과세 표준으로 했죠. 그러면 자, 요거 정리합시다.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계산합시다. 얼마예요?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얼마예요? 물어보면 항상 뭐에다가 여러분? 과세 표준에다 뭘 곱하는 거죠?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과세산이다 이렇게 했죠. 기억나시나요? 과세산.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죠. 항상 우리 모든 조세세액 계산은 뭐에다가? 과표에다 뭘 곱해라고요?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요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때 문제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에 대한 과표는 뭐가 되느냐 그 얘기죠. 이때는 첫째, 비상장 법인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가액, 너 얼마 주고 샀어 법인이? 취득 가액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요게 특징입니다. 여기는 뭘 곱해야 된다 여러분? 과세 지분율. 우리 아까 했었죠? 최초, 임의,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해서 세 가지 구분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과세 표준 계산 요소는 몇 가지 여러분? 두 가지다는 걸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과점주주의 바로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여기 이때 과세 지분을 몇 가지로 구분했죠? 세 가지. 뭐 최초, 임의,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 지분율이 결정된 거죠. 자, 이때 세율은 여러분 뭐로 했죠 우리?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일 때 취득세는 어떤 세율 적용해야죠 여러분? 특례세율 몇 프로? 2% 적용해야 되죠. 특례세율 2% 적용해야 되죠. 이 구조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 지금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지금 시험에는요 요거 과세표준 계산해봐라 지금 요 문제죠. 그 다음에 최초가 됐을 때 과세 지분이 몇 프로냐, 다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 지분이 몇 프로냐, 요건 이미 다 빨간 건 이미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럼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게 뭐냐면 뭐가 됐을 때 여러분 이미 과점주주가 됐을 때 요거 아직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뭐 세액 계산한 문제 아직 안 나왔죠. 그럼 절대 똑같은 문제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이미 과점주주가 됐을 때 과세 지분율, 세액 계산 요소일 때. 그래서 요 특례세율 여러분 꼭 정리해 두셔야죠. 자, 그럼 이 구조하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볼까요? 자, A 법인이 증자가 뭐예요 여러분? 자본금을 증가한 걸 증자, 자본금을 감소한 걸 뭐라 여러분? 감자 그런 거죠. 자본금을 뭐 했다? 증가했다.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해서 뭐란다 여러분? 증자. 감소시켰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다는 얘기죠. 증자는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야 추가로. 그러면서 자본금이 어떻게 된가? 증가된 거죠. 이때 그 주식 발행 현황을 보면 자, 증자되기 전에 자산가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을 전제로 놓고 문제 풀라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법인이 갖고 있는 게 뭘 취득했다 그러면 건물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당연히 과세 대상이잖아. 자, 토지 3억 원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당연히 과세 대상이죠. 또 차량도 과세 대상인가요? 네, 맞죠. 그러면 취득가액 취득세 과세 물건 4억 원에다가 토지 얼마? 3억 원에다가 차량 얼마? 1억 더하라는 거죠. 이게 법인이 뭐한 가액 여러분? 취득한 가액이죠. 근데 여기 당구장 표시해놓고 위 자산은 외에 자, 여기 밑줄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있다 그랬죠. 지금 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요거는 지금 누구 명의로? 수탁자 명의로 신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가? 수탁자 명의죠. 근데 사실 이거 누구 거라는 얘기야? A범위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지만 수탁자 거지만 위탁자가 누구니까 비상장 법인이 A 거니까 얘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그 얘기죠. 더하라. 자, 그럼 결국은 비상자본이 취득한 취득 물건의 가액은 얼마 되는 거냐면 4억, 3억, 1억, 2억을 더하니까 얼마? 10억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출전이 여러분한테 잔잔한 매너 계산하기 편하게 얼마나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10억.
여러분이 그냥 더하기 보세요. 4 더하기 3은 얼마? 잘했어. 거기다 2를 더하니까 얼마? 8. 여기다 얼마 돼서 2. 그래서 얼마 맞춰주는가? 10억. 합계론 이렇게 나오죠. 4억 3,268만 원. 토지 926만 7,582원. 죽는 거죠, 이러면. 예. 계산기 여러분 계산기는 계산이 안 되죠. 자릿수를 오버해버리니까. 예. 그러나 우리 세법은 그렇게 안 내. 더티하게 깔끔하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뭐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는 얼마? 이렇게 물어보죠. 씨. 그래서 뭐가 없어도 계산이 가능해. 계산기가 없어도 계산하죠. 여러분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해봐. 나 10억도 계산해 인간아. 딱 됐죠? 네, 이제 뭐 구하면 돼? 이제 뭐 돼? 과세 지분을 구해야죠. 자, 과세 지분을 구합시다. 과세 지분을 뭐를 발해야 돼? 주식 발행 현황을 봐야죠. 자, 2009년 3월 10일 날 법인을 뭐 했을 때? 설립했을 때 회사가 발행한 주식 몇 주 여러분? 5만 주. 회사가 이거 데이터 자료를 잘 읽어야 돼. 데이터를 읽지를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가끔가다 해석을 못하는 거죠. 즉 자료를 해석을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가끔가다가. 그래서 회사가 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한 주식 몇 주다고? 5만 주.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5만 주라는 얘기야. 그 상태에서 갑이 취득한 주식 현황을 보니까 법인 설립할 때 갑은 몇 주 취득했대? 2만 주. 그러면 5만 주 중에서 몇 주를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 2만 주 갖고 있으니까 갑의 지분은 몇 프로야? 5분의 2니까 몇 프로야? 40%죠. 그러니까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아니다고. 설사 과점 주주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자, 그러다가 2020년 10월 5일 날 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주식수는 몇 주가 돼서 총수가 10만 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몇 주를 더 추가 발행한 거야? 5만 주 추가 발행한 거죠. 그 5만 주 추가 발행하는 과정에서 갑은 몇 주를? 4만 주를 추가 취득했더랬죠. 몇 주 갖고 있는 상태에서 2만 주를 갖고 있어서 4만 주 추가 취득했더랬어. 그러면 갑은 결국 몇 주 갖게 되는가? 6만 주. 자, 그럼 지분율 몇 프로야? 60%죠. 그럼 몇 프로 초과했네? 50% 초과했죠? 무슨 주주야? 과점 주주죠. 근데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야? 최초 과점 주주가 된 거죠? 법인을 설립한 후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잖아. 그러면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과세 지분은 뭐랬어요, 여러분? 그날 지분 모두. 그래서 결론 이때 과세 지분은 몇 프로 여러분? 60%죠. 지금 본 문제를 뭘 물어봤으니까? 과표를 물어봤으니까 결론 취득가 얼마에다가 10억에다가 지분율 몇 프로? 60% 곱하니까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억.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모두 없이 계산기 없이도 풀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도 표정은 그렇게 밝지는 않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미 노출됐죠? 시험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자, 그럼 이 문제를 출제에 또 내고 싶어.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죠. 얼마야 그러면 취득세는? 과표를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봐요, 여러분? 취득세액이 얼마야? 그래서 과점 주주가 내야 되는 취득세가 얼마냐 그 얘기야. 그럼 과표 얼마에다가 6억에다 세율 특례세 몇 프로 여러분? 2%. 그러면 6억 곱하기 2%, 2, 6, 12. 그 다음에 이제 자리를 못 잡네. 얼마야? 1200만 원이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계산하셔야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세액을 물어보면 얼마로 대답해야 돼? 1200만 원 대답하셔야죠.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면 되고요. 12번은 역시 과세 지분율 계산한 문제니까 여러분 충분히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해설 자체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답은 몇 번 여러분? 4번 6억 원 된 거 확인하고요. 예. 다음 문제. 자, 13번 가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을 푸는 이유는 여러분 딱 1번과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1번과 2번. 별표 하나 붙겠습니다. 자, 13번에서 제일 중요한 1번과 2번입니다. 특히 2번은 올해 2020년에 신설된 규정이죠. 2번은 2020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봅시다. 1번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공사가 준공돼. 자, 여기가 포인트 여러분. 어디에?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 뭐 했다 여러분? 조성하거나 설치했다 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원이나 뭐를 부속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했다고요? 토지에 설치했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은 어디에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맞아, 틀려? 틀렸죠. 어디에 설치했으니까 토지에 설치했다라고 주었으니까 이때는 건축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토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예. 자, 2번 볼까요? 2번은 건축물을 보면서 건축하면서 그 어디에 건축물의 부수가 되는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 뭐였다 그러면 조성하거나 설치했다라고 했어요. 자, 역시 1번과 2번 다 뭐로 말하는지 여러분?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예요, 여러분? 1번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어디 설치한 거고 토지에 설치한 거고 2번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어디에? 건축물에 조성 설치했다 그랬죠. 그럼 그때는 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은 어디에 포함시켜야 돼? 당연히 건축물이니까 건축물에 해야 되죠. 여기는 토지에 했으니까 토지인데 여기는 누가 나왔으니까 건축물에 나왔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나 여기는 건축물에 부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건축물에 어떻게 하죠?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취득세 누가 내라는 얘기 여러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토지에 설치한 건지 건축물에 설치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해설 보세요. 해설에 박스 그걸 보셔야 되는데 박스 나와 있죠, 해설에.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저는 여러분 납세 의무자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납세 의무자. 박스의 납세 의무자. 그러나 조금 좀 공부가 되신 분은 과세 표준과 세율까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실무 사례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과연 공인중개사인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볼 때는 납세 의무자까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했냐만 보시면 돼요. 어디에. 그래서 토지에 설치했다. 토지에 설치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한 거로 봐서 토지에 설치한 거로 봤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해설 잠깐 볼까요? 해설. 자, 택지 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어디에?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했다고 여러분? 토지에. 그럼 그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은 어디에 포함시켜라? 토지에 포함시켜라. 토지로 연결시켜야 되죠. 따라서 이때 토지에 포함할 때 밑줄 뭘로 보라?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거로 보라 그랬죠. 밑줄 토지 이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거로 보라. 밑줄 쳐. 그럼 이게 토지 뭐죠 여러분? 지목 변경. 무슨 취득이야 여러분?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적어놔야 돼. 간주 취득이란 걸. 그래서 결론은 누가 취득세 내라? 토지 소유자가 내는 죠.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 자, 요 2번은 어디에 포함한다 그랬죠? 건축물에 포함한다 그랬죠? 건축물에 부수 설치했다 그랬으니까 그때 어디에 포함하라? 건축. 그럼 건축은 무슨 취득이 되고 여러분? 건축은 원시 취득. 그러나 여기 2번 토지에 설치해야 되는 뭐로 보는 거 여러분? 지목 변경. 그래서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간주 취득.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납세 사례 밑에다가 집어넣어. 사례 밑에다가 취득 형태를 보면 취득 유형을 보면 토지에 조성 설치했다. 그럼 이걸 무슨 취득을 보라고 여러분? 간주 취득. 뭐로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을 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이니까 토지 이 지목 변경이니까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근데 건축물에 설치했다. 그럼 우리 뭐로 보니까 건축으로 보니까 이거는 무슨 취득이 되는 거 여러분?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과표와 뭐가 달라져 여러분? 세율이 달라지죠. 세율. 그래서 과표는 무슨 가액이 돼야 되는 거 여러분? 증가한 가액이 되고요. 건축은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무슨 가액이 되는 거 여러분? 전체 가액이 되는 거죠. 그럼 과표가 나면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세율이죠. 자, 간주 취득이가 특례세를 몇 프로 여러분? 2% 때려야 되죠. 간주 취득일 때 무조건 특례세를 몇 프로 여러분? 2%. 그러나 이거는 무슨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니까 표준세를 몇 프로? 2.8% 때린 거죠.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처음 올해 신설되자마자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물어볼 것이냐? 조금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좀 보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토지에 설치했다. 그럼 토지는 취득세 누가 내라? 토지 소유자가 내라 하겠죠. 낼 때 이 토지 소유자는 간주 취득을 보는데 말해서 건축물일 때는 건축으로 보니까 원시 취득을 본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그래서 결론 이게 달라져. 뭐가 달라져? 과표와 세율이 달라져. 납세무자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만한 레벨은 벗어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걸 구분 안 하고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은 여러분이나 참고만 하셔도 돼요. 눈팅. 눈팅. 한 번만 쓱 읽어봐. 부담 없이. 물론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도 넘어가도 돼. 그래서 3번은 실제 시험에 나왔던 규정입니다. 3번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소유의 선박이죠. 부동산이 아니라 선박, 차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 정답이 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보시면 돼요. 자, 문제 14번 가겠습니다. 자, 14번은 중에서 풀어보는 건 아니고요. 개정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개정된 문제 때문에 보는데. 자, 14번. 자, 다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틀린 거 물어봤죠? 뭐 과거에 취득세 과세 대상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 당연히 토지 건축은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죠? 취득세 과세되죠. 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사실상의 모든이죠.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죠. 이것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3번이 중요하죠. 3번. 자, 광어권과 어권, 그리고 여러분 요거 밑줄 쳐. 양식어권. 요게 추가됐어. 올해. 해설 봐. 해설. 요거는 해설에 제가 전하세요. 그래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서 작년 8월 달에 개정됐다가 1년의 유예를 둬갖고 올해 이번 2020년 8월 달부터 추가로 되는 게 바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양식어권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그냥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어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만 기억하고 있었죠? 지금은 광어만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가 들어왔다, 여러분? 양식어권 추가됐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광어양 그러면 돼. 광어에서 광어양.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뭐 광어양, 그래서 양식어권이 추가됐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상 권리는 이제 뭐밖에 없다? 광어양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입주권, 얘들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광어양이 아닌 모든 권리가 나면 가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2번이죠. 실제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오냐? 부동산 임차권이 나왔죠. 17회 때는 부동산 뭐가 나왔다고 여러분? 임차권이 나왔어. 그럼 임차권은 법률상 권리가 나오면 광어양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노출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대신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요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얘들 지금 여러분은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계시지만 지금 실버 시험은 싹 난리 났습니다. 지금 쑥대밭입니다. 취득세 막 중과하겠다. 다주택자 막 취득세 종종 우리 1%부터 몇 프로? 3%.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일 때 몇 프로면 4%.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8%에다가 12%까지 올리겠고 어떤 국회의원은 24%까지 때리겠다. 지금 국회 막 올라오니까 난리야. 우리는 전혀 지금 취득세 뭐 개정안이 여러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겠지만 모르죠. 개정이 만약에 이번 국회 임시국회 때 개정돼 갖고 확정돼 버리면 우리 시험법에 들어오는가? 그러면 출전에 배려하겠죠. 과연 이런 것까지 올해 당장 시험 보기 전에 개정된 것까지 물어볼 것이냐? 아직까지 기출문제 분석했을 때 당의 연도 중에 개정된 거는 거의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시험 대비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실무 나가면 지금 난리야. 우리만 마음이 편해. 우리는 어차피 실무 안 나가니까. 그리고 올해 또 양도세 지금 이거 난리죠. 지금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조합 입주권 다 규제 더 하겠다는 얘기야. 주택수 계산 때 조정 대상 경내 2주택지나 3주택자나 할 때 주택가 뭐만 가지고 따지만 입주권이 이제 뭐까지 포함하겠다? 당첨권까지 있다. 그 당첨권, 단기 규제, 단기 차익 다 과세하겠다. 지금 양도세 지금 난리죠, 이거. 다만 요 양도세는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고 언제부터 여러분? 내년 2021년 과세 기준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이해 가지고 우리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실무 특강이나 계정세법 해설 들으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결론.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분은 권리는 뭐밖에 없다? 광어양밖에 없어. 광어양이 아닌 권리가 나면 얘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이제 우리 차량, 기계장비, 선박, 임무 요거 하나 빠졌네 여러분. 뭐 항공기 하나 빠졌죠. 항공기. 요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항공기. 요거는 뭐죠 여러분? 저거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 네, 그래서 준부동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 뭐가 있지? 그러면 회원권이죠? 밑줄 회원권. 난 하나도 없네, 씨. 골프 회원권도 없어요. 승마 회원권도 없어요. 콘도미니엄 회원권도 없어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도 없어요. 요트 회원권도 없어요. 여러분 뭐 갖고 있어요, 여기서? 승마 회원권? 난 승마 회원권 줘도 못하. 다리가 짧아서, 씨. 말에 올라가질 못해. 네. 자, 그래서 보시면 됐죠? 요트 회원권은 줘도 못하죠. 요트 회원권 정도, 즉 요트 타려면 우통은 벗어줘야죠, 기본으로. 우통 벗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식스팩이 나왔는데 뭐 엠보싱이 나온다든지 볼록 나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가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골프 회원권은 그냥 골프 제가 별 차이가 안 나갖고 씨 차이가 안 나와. 가르쳤구나. 넘겨. 그래서 1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15번은 이나 눈팅. 눈팅. 자, 16번부터 이제 저거 취득의 개념이죠. 취득의 개념. 요거는 조금 10분 쉬었다 갈게요. 예.